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신 짧은 영상, 어제 오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여기에 참석을 해서 나와서 다른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쪽변에 여러 참모들이 있었는데, 자,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땡땡들이, 땡땡이 누구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또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였는데, 처음에 해석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땡땡이 새끼라는 비속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린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 땡땡은 이 새끼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을 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승인 안 해주면은 땡땡땡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건 처음에는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60억 달러를 펀드에 제공을 하겠다. 미국이 60억 달러를 제공을 하겠다. 그런데 그 제공을 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의회, 그러니까는 국회가 미국 의회를 또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바이든 약속을 했는데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새로 브리핑을 했는데, 그것은 바이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날리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국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1억 달러를 이 펀드에 제공을 하기로 했죠. 근데 이 1억 달러를 제공을 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회의에서, 재정공약 회의에서 약속을 했는데, 국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그 1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은 날리면, 계속 반복으로 쓴 겁니다.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자,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딱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 행사를 끝내고 다음 행사장으로 급히 이동을 하면서 참모들과 같이 쭉 이동을 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쳐다보고 한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회, 특히 야당, 민주당을 향해서 비속어를 쓴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 같으니 또 국내 쪽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졸지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XX가 돼버렸다, 뭐 이런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미국 뉴욕을 떠나서 캐나다로 갔죠. 떠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자,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국회의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참석했던 재정공약회의와 관련해서 그런 메시지를 냈죠. 우리가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결국 민주당을 향해서 비속어를 쓴 것, 그것을 좀 순화하기 위한 협력
그 기대 요청 아닌가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회 그 홍보수석은 브리핑 내용은 이겁니다. 대화 맥락상 바이든이나 미국 의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현재 바이든이 국회에서 여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있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이 여당에서 그러니까는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여당이기 때문에 해준다는 이야기죠. 약속했던 60억 달러를 공유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논리로나 상황으로나 바이든이나 미국을 칭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런데 이 해명은 지금 논란이 벌어진 지 1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지금 해명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을 받은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보자 김원회 수석은 저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에게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인받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자가 한 기자는 많은 기자들도 들었는데 바이든이었다. 날리면이 아니고 날리면 이것이 아니고 바이든이었다. 쪽팔리는 주체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원회 수석은 이걸 썼던 기자들에게 언급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뒤에 말씀드리는 건 충분하게 검토 작업을 거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린, 해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땡땡 이것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것인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것인지 좀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쯤이면 음성 분석 전문가들이 또 음성을 분석을 하고 그런 일들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들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야당은 막말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실은 미국 의회에 대고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세를 벌이겠죠. 방송 카메라에 이 말이 잡혔습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김원회 수석이 브리핑에서 미국 얘기는 없었고 바이든 얘기는 더더욱 없었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재정 공유 회의에서 1억 달러 공유를 약속한 가운데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반대에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죠. 국민일보 기사는 민주당 남은 것은 이 땡땡뿐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참사 이렇게 민주당이 거세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의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 일정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로 갔는데 특히 주목됐던 것이 한일 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었죠. 한미 정상회담. 이 두 정상회담을 보는 오늘 조간신문의 이 시각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보수 우파 성향의 신문 그리고 진보 좌파 성향의 신문이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같은 사안인데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일단 이 동아일보 보시면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한일 정상회담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한일 정상 강제징용 해법 의견 교환 윤이 기시다 찾아가서 만났다. 성의를 보였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던 이번에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완전히 털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 핵심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다. 그리고 2년 9개월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다.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그 일본과의 관계가 무역 전쟁이 악화되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2년 9개월 만에 열린 거죠. 양국 정상 현안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우리 대통령실은 현안은 징용 문제다 콕 집었고 정부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 방안을 설명해서 기시다와 어색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이 두 가지 사진인데 하나는 그 큰 사진은 그 한일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는데 여기서는 기시다 총리가 화난 표정이죠. 그런데 이 작은 사진은 기시다 총리의 표정이 덤덤합니다. 무표정한 데 가깝죠. 이 왜 사진을 두 개를 쓰냐 하면은 이 작은 사진은 일본 측에서 그 공개한 사진입니다. 일본 내각 홍보실이 기시다 총리가 다소 무표정하게 악수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과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만 이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집권 자민당 내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아베를 추종하던 그리고 일본 내 보수 여론을 의식한 기시다 내각의 속내가 드러났다. 그렇게 반갑게 윤석열 대통령과 막 악수를 하고 하면은 지금 기시다도 지지율이 뭐 20%대로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일본 내에 구구파들이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만나는 척 하느라고 이렇게 덤덤한 표정의 사진을 그 언론사에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33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 여기에 무게를 뒀죠. 관계 회복 필요성을 공유했다. 33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에서 흥크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만남을 가진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0분간 만난 한일 정상 기시다 행사장을 방문해서 현안 해결을 협의했다. 북핵 협력 등 양국 대화 가속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보 좌파 성향신문 경향신문 회담 불발 최악은 피했지만은 여기 의미를 전혀 안 둘 수는 없죠. 강제 동원 등 현안 진전은 없었다. 조금 전에 동아일보 같은 데서는 어쨌든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자 뭐 이런 그 자체만으로도 성과다 이렇게 의미를 두는데 경향신문은 진전 전혀 없었다. 뭐하러 만나냐 뭐 이런 정도의 그 평가입니다. 기대 이하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지금 33개월 동안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 죽창가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전쟁 났을 때 친일 반일 갈라치기 하면서 33개월 동안 얼어붙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서로 협의를 진지하게 해보자 이게 성과죠. 그런데 기대 이하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딱 작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 거쳤다. 대통령실에서는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자세 논란, 여론 악화 부담, 저자세로 넘어간 것 아니냐. 특히 일본 기시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회담을 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치 기시다의 숙소로 찾아가서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시다가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니까는 그 수많은 정상급들이 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가 열리는데 기시다가 참석한 회의, 그 회의가 열린 빌딩 그쪽에서 다른 그 룸에서 다른 데는 룸이 공간이 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가서 회담을 했다. 기시다가 참석한 그 회의가 열리는 빌딩에서 회담을 했다. 그게 정확한 팩트죠. 근데 그것을 저자세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지금 뭐 48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석열, 바이든, 뉴욕 환담. 전기차 차별, 통화서합 논의. 자, 이 48초 동안 한담을 했지만,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를 했다. 그리고 48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회의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거지만은 이번 순방에서 총 3차례나 만났다. 3차례 만나서 핵심 현안들은 거의 다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48초간 스탠딩 만남, 북한 핵, 경제 협력키로 했다. 런던과 뉴욕에서 총 3차례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전달을 했고, 지금 그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만드는데 그 안에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남미 국가에는 줬는데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전달을 했고, 바이든은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어서 한미 진지한 협의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했고, 통화 사업도 검토 지시. 대통령실은 48조 한담과 관련해서 바이든의 일정이 바뀌어서 플랜 B를 작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플랜 B. 뭐냐면은 일단 동아일보도 이렇게 비교적 긍정적으로 한미 정상의 만남을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기차 차별 우려, 바이든 잘한다. 진지하게 협의하자. 48초 동안 협의를 한담을 나눴다. 앞에는 총 3차례, 이것 외에 2차례가 더 있었죠. 2차례 짧은 스탠딩 회담을 했는데 바이든이 뉴욕 체로 일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바이든이 원래는 엘리자베스 국왕의 국장에 참석 안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참석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굉장히 바쁜데 거기 참석하고 오는 바람에 이 워싱턴에서도 할 일은 많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요청을 하죠. 미국은 대통령이 지원 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이 뉴욕에서 있는 일정을 그 바쁜 일정 때문에 워싱턴과 다른 일정 때문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일정을 하루를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하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약식으로 하고 또 몇 개 나라는 또 하고 뭐 영국, 프랑스, 필리핀과는 뭐 정상회담을 했고 선별을 했겠죠. 자, 그런 상황이어서 이 플랜 B를 우리가 발동을 한 것이다, 작동을 한 것이다. 그 설명입니다. 이 바이든의 뉴욕 체로 일정이 줄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주최 행사 참석해서 만났다. 두 정상은 북한 위협, 긴밀 협력 재확인, 48초 한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지적에는 대통령실에서는 회담이 어려워서 플랜 B를 작동시킨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일면 톱으로 이 기사를 달았는데 상당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그 이익을 가져다 줄지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 회담 불발에 성과도 못 낸 외교 참사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외교 참사다. 이거 민주당이 계속 하는 이야기죠. 그걸 한겨레 신문이 아예 일면 톱에 외교 참사 이렇게 하고, 윤 대통령 기시다와 30분 약식, 바이든과는 48초 스탠딩 대화뿐. 다른 대화도 있었죠. 2분 더 있었죠. 강제 동원, 인플레법 진전 없어. 인플레법은 지금 바이든이 진지하게 협의를 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전략 부재, 총체적 무능 드러났다. 미국 의회 지칭 비속어 논란도. 자, 미국 의회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애서 무시합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거죠. 경향신문 기사는 이겁니다. 일면 톱입니다. 경향도.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 초라한 30분 48초. 한일 정상회담 30분 했고 스탠딩 대화, 바이든과 스탠딩 대화 48초 했다고 초라한 30분 48초 이렇게 악의적으로 일면 톱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언론인지. 기시다 찾아가 30분 약식회담 찾아가. 일본은 회담이 아니고 간담 규정, 간담이라고 규정을 했다. 일본에서는 약식회담 이런 것은 그런 용어는 안 쓰고 외교 용어로 공식 회담 아니면은 간담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간담 마치 이 격식을 떨어뜨린 것처럼 일본은 그렇게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성과 못 냈다. 바이든과는 48초 스탠딩 대화. 이 XX 발언으로 외교 참사 비판. 자, 이런 논조로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국제 무대 데뷔전, 사실상 데뷔전이죠. 유엔 총회에서
그것을 이렇게 막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그 논조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